안녕하세요. 이번에 컨퍼런스 다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저희 세조리 팀은 버트를 이용한 문서 요약 모델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지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발표 개요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델에 관해서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어떤 이론적 배경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모델링 했는지 간단하게만 코드 보여드리고, 그 결과물을 이제 시연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 투머치 토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박찬호 선수의 인터뷰 그 원문입니다. 딱 봐도 이제 읽기 싫게 생겼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죠. 특히나 이제 바쁜 현대인에게 이런 TMI는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결해보자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발표 마지막에 이 글도 저희가 만든 모델에 넣어서 그 나온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그냥 저희가 그냥 임의로 한 거고요. 아무튼 이런 장황한 글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자동으로 요약을 해준다면 참 편하고 좋겠죠. 물론 이미 시중에는 자동 요약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공부해보고 직접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요약이라는 액션을 이제 자연의 처리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소스 텍스트 X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요약문인 타겟 텍스트 Y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약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입니다. 말 그대로 추출 요약은 그 원문에서 가장 요약을 잘 시켜주는 문장을 추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는 거죠. 그 줄을 친다고 해서 그 글이 바뀌는 건 아니고 단순히 추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출 요약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생성 요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줄거리 쓰는 거 그리고 인간이 하는 방식의 요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의 맥락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문에서 쓰지 않았던 단어들도 함께 사용을 해서 요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물론 어떠한 방식이 우월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게 추출 요약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문서나 신문 기사 요약에 되게 용이합니다. 텍스트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성 요약은 우리에게 좀 더 직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중에서 추출 요약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장표는 그동안 이제 있어 왔던 그 텍스트 요약 연구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2015년 이전 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원문에서 요약에 필요한 단어랑 문장을 골라내고 그다음에 문장 순서 정하고 그다음에 요약문이니까 요약문 형식에 맞게 이제 조금만 수정을 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필요한 단어를 고르는 부분에서 단어 사용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그 빈도수 같은 기준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각 문장들을 노드들로 이루어진 그래프로 만들어서 노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요약하는 방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후에 RNN을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추출 요약이랑 생성 요약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입력 문장들을 인베딩 시켜서 맨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통해 필요한 문장과 필요하지 않은 문장을 골라내는 추출 요약 방식이 있고요. 어텐션 시퀀스 투 시퀀스를 이용한 생성 요약 방식인 포인트 제너레이터 모델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쭉쭉쭉쭉 하다가 최근에는 RNN 대신에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이용하는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을 방식이기도 한데요.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우선 말씀드리면 이제 사전 훈련된 프리트레인된 버트 모델 위에다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몇 개 더 추가를 해가지고 원하는 방식의 요약을 진행을 하는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에 사용한 버트썸 이름이 버트썸이거든요. 버트썸 모델에 대한 논문이에요. 사전 훈련된 버트를 이용을 해서 원문을 넣어주고 이 원문에 대한 이제
맥락이라고 하죠.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해내고 이를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요약을 한다가 이 논문의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추출 요약뿐만이 아니라 생성 요약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논문에 따르면 두 개를 적절히 잘 결합한 모델이 성능이 제일 좋았다고 하네요. 이제 여기 아래에 이제 논문 링크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버트가 이제 뭔지 잘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만 이제 버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저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요. 버트는 일단 자연어 처리에 특화된 사전 훈련 언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 중에서 트랜스포머의 모델에는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가 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인코더만 뽑아가지고 여러 개를 쌓아서 만든 게 버트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 보면 먼저 인풋 문장들이 들어오면 걔네들을 토크나이즈를 시켜줍니다. 토크나이즈를 시켜줘서 이제 토큰 인베딩을 만듭니다. 그리고 원문의 맨 첫 부분은 요 CLS 그리고 문장별로 문장의 마지막은 이 SEP라고 하는 토큰을 붙여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고 나서 각각의 토큰에 대한 위치 정보, 포지션 인베딩을 넣어주고 이를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넣어주는 게 이제 이 버트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나왔던 버트 포 서머라이제이션, 버트 썸 모델은 기존 버트랑 어떻게 다르냐?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장 끝에 들어간 SCP마다 또 CLS라는 이 표시를 해주는 CLS 토큰을 하나씩 더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풋 하나에 이 전체 그 원문 하나에 CLS 하나였다면 이번에는 그 인풋 내 여러 문장들이 있으면 문장마다 CLS 토큰을 하나씩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문장들끼리를 단순하게 구별시켜주는 세그멘트 인베딩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예를 들어 뭐 5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A, B, A, B, A 이런 식으로 서로 구별만 되게끔 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베딩을 해주고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 음, 이제 CLS에 해당하는 토큰들 부분인데 다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뽑아서 얘네만 뽑아서 저희가 이제 개별 문장의 분류 수행을 해가지고 문장의 추출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프리트레인된 버트 위에 저희가 트랜스포머 모델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추출 요약을 진행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 아까 버트 모델을 거친 아웃풋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CLS 토큰에 해당하는 애들만 이렇게 골라냅니다. 얘네가 이미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게 얘네가 이미 문장별 문맥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어, 두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트랜스포머 인코더 인풋으로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문장을 요약문에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정해줍니다. 간단하게 버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데이터셋이 있잖아요. 데이터셋에 사실 두 가지 저희가 후보가 있었어요. 하나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요약문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고 이게 요즘에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요약부실 해가지고 클릭하면 기사를 알아서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레이블로 사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데이터에서 이번 최근에 한국어 문서 추출 요약 경진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기사 내용과 요약문 레이블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콘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사람이 직접 한 추출한 요약문으로 구성돼 있어서 모델을 사용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리고 데이터셋 자체가 이미 예쁘게 잘 구성되어 있어서 좀 쉽지 않겠나 싶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코드 구현한 것들 정말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래서 이름만 거의 다 따왔는데 참고로 저희는 이제 파이토치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버트 썸이라고 하는 모델은 사전 학습된 버트 부분
그리고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스텝 1에서는 우선 일단 데이터를 준비를 해줍니다. 데이터를 준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가져와서 토크나이즈 해주고 패딩 작업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로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던 버트 모델에 이제 넣어줍니다. 여기 버트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 훈련된 거를 가지고 그냥 다운받아서 쓰는 방식이에요, 사실상.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아웃풋 인베딩을 가지고 거기서 CLS 부분만 추출을 따로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추가한 게 있어요. 여기 디멘션 리듀서라는 부분을 저희가 따로 추가를 해줬는데요. 원래 사전 훈련된 이 버트라는 애가 768차원이 디폴트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리니까 용량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임의로 이렇게 128차원으로 줄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을 추가를 해줘서 분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 알 수 있다시피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의 구조에 따라서 멀티헤더 어텐션 등을 진행을 해줍니다. 여기 왼쪽에 클래스 정의해준 부분이랑 여기 오른쪽에 저희 세컨드 인코더 부분에 이 그림 있잖아요. 사실상 같은 거예요. 얘가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사실상 그대로 그냥 정의해서 저희가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인데요. 그냥 뭐 어려울 것 없이 단순하게 FC 레이어 4개 그리고 렐루랑 시그모이드 이렇게 이어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모델을 학습을 하고 실제로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요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전부 다 아우르는 서머라이저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 줬습니다. 요 오른쪽은 이제 저희가 사용한 파라미터 값들입니다. 이제 여기는 학습 과정인데요. 사실 맨 처음에는 제가 GPU로 설정을 해놓고 돌렸는데 계속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참을 헤매었습니다. 근데 TPU로 해보니까 TPU로 설정을 해보니까 또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저희는 TPU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프로젝트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좀 되게 많았어요.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시간도 좀 촉박했고 이 요약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도 몰라기도 했고 요 버트라는 모델을 일단 이해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긴 했는데 여기 제가 유튜브 링크 하나 올려놨거든요. 여기서 되게 잘 설명해 놓고 있어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트가 이제 굉장히 큰 모델이다 보니까 용량 문제가 가장 심각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오늘 아침까지도 학습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렇다 보니 버트에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면서도 이제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버튼을 그냥 임베딩을 생성해내는 용도로만 저희가 사용을 해줬습니다. 네, 그랬고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모델 구현한 거랑 이렇게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우가 시연하기 위해서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시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멈춰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버트 서머라이저 구현한 거를 웹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밑에 이제 무엇을 요약해 드릴까요? 해가지고 요약문을 넣으면은 그거에 필요한 그거를 이제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당진시 저희가 맨 처음에 데이콘에서 가져왔던 당진시에 나왔던 의회 문제를 이렇게 넣어서 요약을 돌리면은 당진시 문화관광 대상하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샬라 이 문장 이 기사를 이렇게 밑에 세 문장으로 이제 잘 요약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아까 시연을 했을 때 이제 그 박찬호 선수 이제 인터뷰했던 것도 이렇게 세 개 돌려보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그 뒤로 난 책송에 놀란 라이언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어느덧 난 강속 투구가 돼 있었다. 소중한가 고마운 인연. 이렇게 딱 세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은 한번
써주시면은 요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노래 가사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컴마로 안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스플릿 할 때,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됐어요. 이제 보이네요. 아까는 채팅창이 안 보였거든요. 네, 한 1분만 더 이제 메시지 받아보고 없으시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복붙이 안 되지? 와, 잠시만요. 자, 대학 크기 찾는데 지리적으로 탁월합니다. 요약을 시작을 누르면은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애초에 문장이 엄청 기네요. 산 위에 지어 점점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약 모델 다른 거 고려하신 거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버트 서머라이저가 가장 그 데이콘이나 이런 거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서 저희가 버트 서머라이저를 했고, 그리고 애초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그 버트를 한번 써보자, 좀 지금 스테이트 오브 아트인 MNLP 모델을 써보자 했던 게 이제 프로젝트의 취지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버트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문장이 길어가지고 약간 긴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문장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홍콩대 이거 지금 약간 교환학생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환학생 거기 위해서 퍼오신 문장인 것 같네요. 다른 분 혹시 더 계시면 올려주시고 아니면은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요약 성능은 그 요약 성능은 로지스코어라고 이제 익스트랙티브 그 서머라이제이션에서는 그 나는 그 발췌한 그 문장들이 얼마나 그 답과 매칭이 되느냐 그걸로 봤었고, 앱스트랙티브 그 서머라이제이션에서는 그 나온 단어들과 그 생성된 문장의 단어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스코어로 계산을 한다고 돼 있었어요. 네네. 데이콘 대회가 고려대학교가 있었었거든요. 네, 맞네요. 비플라이 소프트랑 고려대학교 다 있네요. 이쪽 맞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